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피치 대 샌프입니다. 앤드류 흰이랑 로비 레이가 붙습니다. 사실 선발 투수의 깜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로비 레이가 좀 믿음직하기는 하죠. 근데 로비 레이는 이렇게 좀 8월달에 약간 부진하다든지, 보통 이제 7, 8, 9월 여름에는 약간의 하향세가 찾아온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로비 레이가 이번에 5월달에 거의 뭐 이달의 투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활약이 좋았었는데, 이후에는 뭐 피홈런이 슬슬 많아지기도 하고 제구 같은 것들도 흔들리면서 사실 지금 약간 불안한 면모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뭐 이제 가장 최근 경기 매츠 상대로 그때도 사실 레이가 조금 떨어질 거라고 봤어. 원정에서 약세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매츠 원정을 7이닝 동안 아주 뭐 잘 막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흰인데요. 흰이도 지난번 등판에 3.1이닝 만에 4실점. 이 경기는 뭐 콜로라도가 일찌감치 1회부터 뭐 9대0으로 밀렸는데 역전한 경기잖아요. 그 경기 선발이 흰이었는데, 흰이도 조금 고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제 뭐 그 전에 한번 애리조나 상대로 이제 5이닝 무실점을 한 적이 있지만은, 흰이는 올 시즌 처음에 10경기에 비해서 이후 10경기 상당히 좋지가 못하다, 제가 이런 것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도 뭐 치고 있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저는 얘네들 시리즈가 뭐 한점짜리 게임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요즘에 뭐 이정우 선수 살아난 것도 그렇고 빠따가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원래 피츠버그는 홈이랑 원정 패차가 굉장히 심한 팀이지만, 글쎄 아무래도 이건 선발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흰이도 가끔 가다가 좋은 면모를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확연하게 안 좋은 날이 훨씬 더 많다. 샌프란시스코의 배당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레이가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은 뭐 오바 같은 것도 볼만하지 싶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볼티모어는 수아레즈랑 로저스가 붙어요. 지금 둘 다 뭐 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랑엘 수아레즈는 원래 뭐 시즌 첫 경기만 못하고 이후에 12경기를 굉장히 잘해오다가 최근에 4경기가량은 조금 흔들리는 면모가 있지 싶습니다. 랑엘 수아레즈 요즘 폼은 살짝 떨어졌어. 근데 지난번 경기는 7이닝 동안 뭐 3실점이나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한 거죠. 그날 뭐 구속도 약간 안 나왔는데, 사실 뭐 그 전에 비해서는 요즘에 좀 볼넷이라든지 흔들리는 면모가 약간은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필라델피아 로테이션은 훌륭한 선수예요. 아마 지금 2.68 정도의 방어리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아마 2점대 선발이 수아레즈랑 뭐 휠러, 산체스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랑 충분히 어깨를 나랄만 하니까, 요즘에 폼은 좋지가 않다고 할지라도 보통 이제 7월달에 안 좋았고 8월달에 반등하는 부분도 있더라.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일단 수아레즈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같아요. 요즘에 살짝 흔들리는 건 있다, 그게 약간 불안 요소고. 자, 그리고 트레버 로저스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그 완투패를 했습니다. 8이닝 동안 2실점으로 되게 잘했는데 이제 성적이 안 따라와줬거든요. 그만큼 뭐 볼티모어 빠따가 지금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는 빠따가 살짝 죽은 것들이 있다. 지금 6경기 동안 뭐 1승 5패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죠. 화력이 살짝 죽은 거. 그리고 이제 로저스도 분명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마이애미에서 부상 복귀 시즌이었는데 초반에 좀 헤매다가 이후에 한 10경기가 잘해서 그리고 볼티모어로 옮겼거든요. 근데 볼티모어에서 조금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일단 마이애미에서 살아난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볼티모어에서 이제 좀 선발 등판은 조금 늦긴 했어도 부상 때문에 되게 지금 좋은 것들이 보이죠. 경기를 많이 안 치렀는데도 부상당하기 전보단 구속이 한 1.2마일간 줄었는데, 그랬는데도 지금 플러스 12를 찍고 있거든요. 체인지업도 플러스 6이고, 이거는 로저스가 지금 이닝 소화나 여러 가지로 사실 뭐 좀 많이 소화는 못했지만 가치만큼은 꽤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둘 다 꽤나 잘하는 선발들이라고 보이고요. 필라델피아가 요즘 보면 또 이제 좌완 투수를 만나는데, 내일 좌완 선발의 비율이 43%예요. 이제 30개 팀 간데 이제 13명이 좌완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요즘에 이제 좌완 투수 상대로 플래툰을 돌리는 게 상당히 좀 쏠쏠합니다. 지지난번 경기 때도 그때 이제 좌완 선발일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베이더나 윌슨이 기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 경기는 언더 같은 것들을 고려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볼티모어의 빠따로는 수아레즈를 괴롭힐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근데 로저스는 잘해. 그냥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뭐 언더라든지 볼티의 2.5 프렌, 그만큼 저는 로저스를 조금 높이 사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츠 대 클버리입니다. 피터슨이랑 개빈 윌리엄스네요. 얘네들 간의 시리즈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되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와일드카드 순위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클리블랜드의 위치는 지금 이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5등이거든요. 바로 위에는 텍사스랑도 1승 차이밖에 안 나고, 이 중요한 이제 와일드카드 3등 자리 여기랑도 1.5승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바로 밑에 있는 캔자가 뭐 4승 차이인 거 생각하면은 클리블랜드는 지금 확연하게 달려야 될 시기다. 요즘에 매치 상대로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는 충분히 지금 와카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랑 매치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막 1위 싸움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매치가 지금 아마 8경기 동안 뭐 1승 7패, 반대로 클블은 6승 1패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분위기로는 클블이 더 좋은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도 믿을만한 선발인 피터슨이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슨이 지금 방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매치를 참 지탱을 잘 해왔다, 거의 뭐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조금 흔들리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이제 6이닝 2실점 샌프란시스코한테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 경기도 조금 뜯어보면 일단은 구속이 한 1.2마일가량 안 나왔다. 평소에 이제 포심보다는 싱커를 많이 던지지만 이날은 뭐 포심도 구속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고요. 타구의 속도 같은 것들을 보니까 포심이 인플레 있는 타구가 3개가 있었는데 평균 속도가 105.3마일에 달한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타구의 속도가 아쉬웠고, 줄무브인 싱커 역시 4개의 인플레이 타구들이 전부 다 95.7마일 하드히트 수준으로 얻어맞았다는 거는 피터슨이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그전 경기도 그렇고 뭐 제구력 문제라든지 타구의 이런 질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게 보이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피터슨이 뭐 성적이랑은 별개로 좀 의심이 드는 단계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7월달에 1.0으로 굉장히 잘했고 8월달에도 뭐 2.51로 커리어 사상 가장 8월에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제 피터슨이 이제 벌써 127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이거는 커리어 사상 피터슨이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거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저는 제 눈에는 슬슬 안 좋은 것들이 보인더라 이래갖고 저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의 지금 성적도 그렇고요. 반대로 게빌 윌리엄스 역시 이 친구도 지금 116.1이닝이라서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긴 한데, 지금 최근에 5경기 동안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볼넷이 조금 많지만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미네소타한테 6이닝 동안 뭐 4피안타로 훌륭한 경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 삼진 기세 같은 것들이 괜찮은 편이죠. 저는 게빌 윌리엄스는 오히려 피터슨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얘도 이제 원정에서 약하다든지, 반대로 피터슨은 홈발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양팀의 분위기 차이도 큰 것 같고, 저는 게빌 윌리엄스가 꽤나 해볼만하다고 좀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난 이 경기는 그래서 승패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지금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를 수입하면 진짜 놀라울 것 같은데, 근데 클리블랜드 기세 자체는 굉장히 좋고 한 점 차 게임도 상당히 많더라. 저는 또 한 번 뭐 치열한 게임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언더 같은 것들을 좀 더 보고 싶어요. 나는 매치가 아무래도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긴 할 텐데 분위기도 별로기도 하고, 이거는 매치의 뭐 배당도 좀 별로니까 사실 매치 건드리는 거는 그렇게 쓰임새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한점차 게임이나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인데요. 이 경기는 되게 의심할 만한 게 내일 미네소타 선발이 누가 될지 아직 안 나왔어요. 원래 이제 그 리차드슨 같은 애들이 나올 법 했었는데, 리차드슨이 이제 질병 문제로 부상자 명단에 가버렸습니다. 오늘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땜빵을 누가 할 거냐. 아마 라이언은 하루 더 이렇게 좀 빨리 땡겼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라이언이 그러면 이제 4일 휴식 등판이란 말이에요. 통산으로 봤을 때 4일 휴식인 경우에는 5일 휴식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 4일 휴식 때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통산 3.42에다가 원정 갔을 때도 1.5로 나쁘진 않았다고 해요. 라이언은 지금 뭐 미네소타가 안 팔기도 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선발이기도 하죠. 원래부터 위기를 많이 안 준다. 그나마 좀 피홈런에 대한 약세가 있다. 전체 지금 포심 이런 구종같이 1등이기도 하고, 라이언은 충분히 나오면은 경쟁력이 있는 선발이지만은 내일 당장 라이언이 나올지 아니면 미네소타가 하루 그냥 땜빵으로 갈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미네소타가 지금 되게 뭐 1승이 급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올 시즌 그냥 놔졌는데, 굳이 라이언을 하루 땡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마이너리그나 이런 데서 그냥 한 명 끌어올리면 되는 거기도 하고, 땜빵 그냥 세우면 되는 거기도 하고, 사실 미네소타가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미네소타가 누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플레어티도 저는 좀 의심하는 편인데, 얘도 뭐 커리어 사상 뭐 8월달에 가장 좋았다고 하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 때 은근히 또 괜찮게 해줬었어요. 제가 의심을 가득했는데 6이닝 동안 뭐 1실점으로 잘 버티고, 그전 경기도 6이닝 무실점 버티고 이래가지고 토론토나 필라델피아 같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최상단에 있는 그런 팀들 상대로도 호투를 했다. 저의 우려보다는 잘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본다면은, 만약에 라이언이 안 나온다 그러면 디트로이트가 무난하게 할 만한데, 이 경기는 이게 또 미네소타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지라 개인적으로는 건드리기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컵스 대 신시내티입니다. 케이드 호튼이랑 에버시 나오네요. 지금 이제 신시내티도 와일드카드 순위상으로 상당히 지금 좀 열망이 있을만 하죠. 자, 컵스가 와일드카드 전체 1등이고 밑으로 이제 샌디에고나 매치가 있는데, 신시내티가 이제 그 중요한 와일드카드 3위 자리랑 3승 정도 차이거든요. 아마 그 밑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이런 애들은 사실상 와일드카드는 거의 뭐 접어야 되는 수순인데, 신시내티는 아직까지 충분히 경쟁할 만 하단 말이에요. 이제 또 팀의 에이스 에버시 나온다. 올 시즌에 이제 그 그린이 누워있기 때문에
에버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방어도 그렇고 승수도 그렇고. 뭐 지난번 경기 때는 볼넷이 뭐 5개나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애틀랜타한테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에버는 지금 뭐 홈이나 원정 차이도 거의 없고, 예, 올 시즌에는 앤드류 에버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좀 스탯캐스 상으로도 아주 우수한 선발처럼 보인다. 중요한 거는 작년만 해도 이렇게 포심이 마이너스 8이었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뭐 저안으로서 구속이 많은 때는 뭐 한 93마일까지 나오고 플라이볼 유도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좀 포심이 피장 타율이 높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플러스 13을 찍고 있습니다. 피장 타율 같은 거 많이 안정화가 됐고 피안 타율도 많이 좀 감소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에버시 신시내티에서 가장 좀 이제 중요한 선발이 됐는데, 일단은 신시내티가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컵스가 내일 뭐 케이드 호트는 못하진 않아요. 올 시즌 뭐 신인 선발이지만 3.42 정도로 잘하고 있고 홈에서도 좋은 면모가 있다더라. 조금 약간 좀 까놓고 보면은 홈이랑 원정에서는 사실 지표상으로 큰 차이는 없긴 한데 뭐 피안타가 살짝 적다거나 이런 거는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둘 다 뭐 괜찮은 선발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에버스를 약간 우위로 초안되는 게 있기도 하고, 지금 요즘에 컵스가 그 불펜이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이제 4경기째 어제도 이제 키트리지가 또 안 좋아가지고 불펜 구간에서 무너지고 이랬었는데, 그 전에부터 뭐 티에바라든지 라이언 브레이저, 팔렌시아가 이제 마무리인데 블론 저지기도 하고 4경기 연속으로 불펜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구나 이제 핵심 타자였던 마이클 부시나 뭐 터커, 세이야, 피시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요즘에 OPS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컵스는 요즘에 이 안에 말고는 빠따에서 좀 기대감이 없는 편인데, 여러 가지 면모로 신시내티를 또 한 번 볼만은 하거든요. 충분히 역배 같은 거 냄새 맡고 싶은데, 그냥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컵스가 오늘도 이 경기를 지면은 수입을 당하는 거거든요. 컵스는 지난번에도 미러케아 시리즈 때 그때도 마지막에 이제 페랄타 컵스 상대로 아주 귀신이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컵스가 수입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신경 쓰여. 컵스는 여태까지 3게임 이상 시리즈에서는 아직까지 올 시즌에 수입을 당한 적이 없는 신시내티랑 컵스 유의한 팀 중에 하나다. 이게 제일 거슬리거든요. 사실 나는 수입은 그렇게 막 신경 쓰는 편은 아니긴 한데, 상대 선발도 그렇고 되게 좀 이제 컵스가 위기란 말이에요. 빠따도 요즘에 좀 별로고, 이게 뭔가 이런 수입 데이터 이것 때문에 살짝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수입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신시내티의 역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랜 같은 것들은 배당이 너무 안 따라오고, 만약에 컵스가 좀 한다 그럼 뭐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페레사 상대로도 너무 잘한지라 그게 조금 거슬리네. 다음 경기도 텍사스 대 양키입니다. 저는 이 경기 맨날 이제 와일드카드 기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치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 양키스가 이 3등 자리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보스턴한테 따입당했다고 했었고, 양키가 지금 계속 5연패까지 해가지고 시애틀한테 2등 자리를 내줬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텍사스는 0.5승 차이로 딱 이제 승률상으로 살짝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텍사스가 양키를 잡는다 그러면 텍사스가 여기 자리로 가버리거든요. 와일드카드 3위 자리로. 그래서 이 경기는 역시나 되게 좀 중요한 매치다. 제가 텍사스가 그전에는 시애틀, 이번에는 양키스로 2시리즈 연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중요한 시리즈를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왁구상으로 라이터 대 로돈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로돈이 조금 더 우위인 부분이 있어요. 라이터가 작년에는 굉장히 못했고 올 시즌에는 그래도 조금 결을 보여주고 있다. 구위 같은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제 뭐 이닝 문제라든지 제구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라이터가 로돈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로돈도 초반에 이제 13경기 동안 2.49였던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10경기 동안 오히려 이제 경기 수는 줄었는데 피홈런은 많아졌고 방어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로돈도 요즘엔 조금 좋지가 못하단 말이죠. 지난번 경기 때도 본래 뭐 5개나 저지르고 이래서 사실 나는 로돈도 그렇게 지금 뭐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아.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거, 텍사스는 지금 홈에서 12승 1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2승 중에 마헨이 10번 있었고요. 어제 경기도 8회까지 이볼디가 다 먹어주고 0대 0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데빈 윌리엄스를 털면서 텍사스가 마헨까지 해냈잖아요. 그런 경기들을 보니까 텍사스가 지금 기세가 상당히 좋다. 홈발도 맞고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좌안한테 약했다는 거, 뭐 10승 18패 28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6연패 이후에 4승 1패로 나름대로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가 그러니까 걸린 게 되게 많은 매치인데 분위기는 양키스보다는 텍사스가 좋아요. 근데 선발 왁구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사실 또 한 번 텍사스를 보기 조금 어렵기는 해. 저는 이거는 조금 무서운 경기고, 오늘은 저는 텍사스가
이런 뭐 홈 지표만 보고 가기에는 좀 뭐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그리고 아마 내일도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펜 총력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라이트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퀵쿨을 갈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경기는 되게 좀 치열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는 제 관점에서는 그 전에 나왔던 이런 좀 선발상으로는 저는 그냥 오바 같은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표로는 텍사스가 나쁘지 않은데 선발도 밀리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차라리 이럴 거면 로돈도 요즘에 안 좋으니까 그냥 오바 같은 거 살짝 보고 싶고요. 한 점 차 게임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시리즈가 진짜 연장 가가지고 3런 쳐가지고 텍사스가 이긴다든지, 어제 경기처럼 되게 비등비등 하다가 막판에 그냥 2점 차 정도로 갈리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점 차도 되게 가까워 보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토론토입니다. 자, 이제 프리랜드. 제가 어제 경기를 프리랜드가 한번 걸렀다고 했었는데, 프리랜드 지난번 경기에서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친구의 구속 문제였었거든요. 원래부터 구속이 빠른 친구는 아니지만은 91.7마일 정도인데 지난번 경기는 4.3마일이나 안 나왔다. 다른 공들도 보면 구속이 엄청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공을 던지다가 뭔가 좀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적인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부비동 감염인가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경기 뭐 49밖에 안 던졌는데 이렇게 힘겨워할 정도로 고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프리랜드는 이 콜로라도 내에서는 얘가 나온 날에는 뭐 이제 프레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볼 만하다. 조금 높이 사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다. 그런 것들도 보이고, 토론토의 화력이 지금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냥 내일 뭐 프리랜드를 딱히 뭐 좋게 볼 건 크게 없을 것 같다. 물론 아마 그런 질병에서 회복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길까 한데 뭐 좋아 보이진 않네요. 거스먼 얘도 보니까 통산으로 쿠어스 필드에서 아마 옛날에 샘플에서 뛴 적이 있으니까 좀 이런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쿠어스 5경기 동안 뭐 아주 뭐 개털린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요즘에 거스먼이 사실 오락가락하기는 한데 그래도 방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 3점대로 접어들기도 하고, 토론토의 빠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살짝 끌려갔는데 그거를 빠따의 힘으로, 특히 홈런 같은 것들, 그 이제 몰리나한테만 홈런을 5개나 뽑아내면서 역전하는 거 보니까 토론토의 빠따 기세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선발 맞대결이면은, 아무리 토론토가 저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빠따가 죽는다고 하지만 맵이 뭐 쿠어스 필드이기도 하잖아요. 뭐 불펜도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런 좀 빠따의 격차가 있더라. 콜로라도도 충분히 괜찮게 치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바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뭐 토론토 사이드를 또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천사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타일러 앤더슨이랑 이제 바즈가 붙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피하고 싶네요. 원래 나는 이게 템파베이가 지금 원정에서 1승 11패였었는데 어제 경기를 이겼어요. 그것도 소리아노가 나왔는데, 소리아노는 천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선발이지만은 소리아노를 4회 때 개털면서 7점이나 뽑아냈던 템파베이 빠따가 있잖아요. 난 템파베이가 그 전까지 빠따 기세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빅이닝을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그냥 좀 망설여지더라고. 저는 요즘에 그냥 템파베이는 반대 까고 있고 천사는 그 전까지 빠따 분위기가 좋았었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냥 좀 망설여지네요. 이 경기는 난 그냥 본다면 오바 정도 볼 것 같아. 어제 나왔던 뭐 페피오라든지 다른 선발들에 비해서 바즈도 지금 뭐 요즘에 뭐 그렇게 막 오락가락 하는 면이 있긴 한데 딱히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요즘에 얘가 선발 등판에 5연패 중이기도 하고, 뭐 앤더슨도 만만하긴 한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 같은 것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가 이렇게 뭐 저한상대로 원정일 때 아주 약하다든지 요즘에 OPS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 경기는 그냥 건드려서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 다음으로는 다저스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내일 이제 오타니가 지난번 등판 때도 아마 4이닝을 겨냥을 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 한 3이닝 던지다가 이제 슬슬 이닝을 좀 더 먹어보겠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경기 때 조금 못해가지고 신시애틀한테 고전을 해가지고 3이닝밖에 못 던졌거든요. 아마 오늘도 4이닝을 타겟으로 하고 있긴 할 거예요. 슬슬 이제 투구수를 늘려갈 텐데 아마 오타니 이후에는 로블레스키 같은 애들이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저스도 롱맨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로블레스키가 아마 등판 간격이 지금 한 4일가량 쉰 거 보니까 아마 로블레스키가 나와서 한 3, 4이닝 정도? 길면은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매번 오타니가 나오는 구간 자체는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유머를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에 세인트루이스한테 조금 고생을 했지만 그전에는 뭐 상대를 압박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지라서 저는 일단 오타니가 나오는 것 자체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버라토레는 얘도 이제 그동안 커리어 통산 지금 이제 109이닝 먹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마 이렇게까지 선발로서 긴 이닝을 먹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 시즌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슬슬 내구성 문제가 보이는 것 같다.
사실 뭐 선발 맞대결이나 이후의 흐름 자체도 다저스가 유리한 면모가 있을 거라고 보이기는 해요. 세인트루이스가 참 뭐 소니 그레이라든지 뭐 팔란테라든지 뭐 의외성이 있는 선발들이 있긴 한데, 다저스가 어제도 이제 미콜라스 요즘에 구속 상승을 통해 가지고 좋은 면모가 있다고 했었는데, 다저스가 어제 한번 빠따가 대폭 발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빠따가 참 안 좋았는데 어제 경기 이후로는 조금 뭐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맥스먼시도 복귀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다저스를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애미 대 휴스턴입니다. 정크랑 아리게티인데요. 젠슨 정크는 지금 마이애미에 좀 경쟁력 있는 선발들, 에드워드 카브레라든지 어제 나왔던 뭐 퀀트릴,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유리 페레즈도 그렇고. 정크는 사실 마이애미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의외로 잘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별로야. 최근에 이제 그 7월 달에도 막판에 조금 안 좋았었고, 8월 달 첫 경기 양키스 정도 5이닝 6실점. 그냥 뭐 그저 그렇거든요. 뭐 볼넷 같은 거 많이 안 준다 이런 건 있지만은 딱히 상대를 뭐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저는 요즘에는 슬슬 좀 다시 그냥 원상복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지라, 휴스턴이 지금 마이애미와 시리즈에서 빠따를 꽤나 잘 치고 있거든요. 이게 휴스턴이 그전까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이애미는 사실 분위기는 엄청 좋았었고, 나는 약간 휴스턴이 고전할 거라고 봤는데 빠따 보니까 휴스턴이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요, 제가 아리게티가 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경기를 그냥 불펜 데이를 돌렸잖아요. 근데 아리게티는 내가 어제 말했던 대로 작년에 조금 이제 결이 있었어요. 작년 초반에 7월까지는 되게 못하다가 8월달 이후로는 아주 잘했었다. 그래서 이제 올 시즌에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부상 때문에 한 2경기만 하고 이제 겨우 나오는 거죠.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리앱 등판도 썩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저는 뭐 아리게티가 당장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다. 이닝도 아마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럴 거면 오바 같은 거 보는 게 제일 낫지 싶습니다. 두 팀 간의 시리즈가 그래도 마이애미가 홈런 같은 것들은 조금 치고 있고, 뭐 지긴 했어도 점수를 뭐 아주 못 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바라든지 뭐 휴스턴의 승리? 사실 휴스턴은 지금 마운드 변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어제 뭐 불펜도 많이 썼고, 사실 휴스턴이 뭐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당도 별로고. 그냥 오바 같은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워싱턴 대 어슬렉스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슬렉스가 왜 역배를 받은지 모르겠다 그랬었는데 고어가 그냥 개털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케이드 카발리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2022년에 딱 한 번 나오고 한 3년 동안 마이너리그만 처박혀 있다가 중간에 뭐 토미존도 받고 해가지고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도 지난 5경기 동안 사실 뭐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닝 소화는 조금 늘려가고 있었지만은 성적이 딱히 좋지는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길래 당장에 내일 나오는 것도 경쟁력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워싱턴도 지금 뭐 트레버 윌리엄스라든지 뭐 소로카도 보내기도 하고 이래갖고 선발 빵꾸가 많이 있는 상태인지라 이놈 저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내일 뭐 좋은 성적을 찍을지는 모르겠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자, 지금 어슬렉스가 오늘도 스페인스 등판에 1.66을 받았어요. 나는 어슬렉스가 요즘에 빠따도 나쁘지가 않고 어제도 빠따가 대폭발을 했었죠. 그리고 스프링스도 얘도 잘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한번 오락가락할 때가 있긴 하지만 어슬렉스 내부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괜찮은 날은 한 6이닝 이상 먹어주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도 브라이언호한테 판정승을 거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경기도 어슬의 배당이 조금 후한 것 같아. 가끔 가다가 이제 워싱턴도 뭐 CJ 에이브람스라든지 뭐 제임스 우드 이런 애들이 빠따가 좀 살아나는 날이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뭐 6연패 달리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 정도 배당이면 그냥 어슬렉스를 택하고 싶네요. 둘 다 뭐 불펜도 되게 별로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있긴 해요. 의외성이 좀 가득한 팀들이긴 하지만은 배당상으로는 어슬렉스가 뭐 못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음은 보스턴 대 켄자입니다. 나는 내일 개인적으로 보스턴 한번 거르고 싶어. 일단은 더스틴 메이가 아마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돼서 첫 경기거든요. 여태까지 페니웨이 파크에서는 한 경기 나와가지고 5이닝 4실점으로 좋은 기억은 없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실 다저스에서도 막판에 갔을 때는 그냥 오탄이 다음 투수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은 그냥 선발 자리가 위태위태했던 것 같아. 뭐 올 시즌에는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부상 복귀한 이후에 구속도 떨어지고 팔의 각도도 한 11도가량 낮춰가지고 많은 것들에 변신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 시즌 성적이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스턴이 뭐 트레이드로 메이를 데려오긴 했지만은 과연 쓰임새가 크게 있을까? 그냥 이 경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켄자도 지금 아직까지 와일드카드에 대한 희망을 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클리블랜드가 5등이고 켄자가 6등인데 켄자는 그 와일드카드 3등 자리랑 4승 차이나 납니다. 지금 이제 보스턴 같은 되게 센 팀 상대로 한 번쯤은 승리를 했어야지 이런 와일드카드에 대한 희망이 있을 건데, 제가 얘네가 되게 사력을 다해서 비빌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스턴이 너무 세. 보스턴 지금 14승 1패인데다가 홈에서 8연승 중입니다. 어디 경기도 크로시에가 나와서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이 있긴 했어도 결국에는 크로시에 이후 구간도 그냥 무난하게 보스턴이 쌈싸 먹었거든요. 보스턴이 되게 세 지금 체급 자체가. 하지만 저는 그냥 내일 경기는 한번 좀 조심하고 싶긴 하네요. 와카도 그동안 사실 좀 오락가락했어. 얘가 이제 좋을 때는 2점대 뭐 후반 이 정도로 잘하고 있었는데
방울이 3점대 중후반까지 올라갔었다가 지난번 경기도 8이닝 무실점 하기도 하고 아주 뭐 좋은 경기도 했었습니다. 8이닝 1실점이네. 어쨌든 토론토 상대로 뭐 8이닝까지 먹어주는 거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와카도 뭐 결은 있다 이렇게 보는지라서 저는 내일 경기는 한번 그냥 좀 조심하고 싶네요. 여태까지는 보스턴을 아주 좋게 봤는데 내일은 딱히 보스턴이 뭐 선발의 2점이나 배당상으로도 그냥 딱히 맛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경기는 아마 패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구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스트라이더랑 퀸타나가 붙어요. 자, 스트라이더는 지금 애틀랜타가 선발진이 싹 다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사람답게 해주고 있다고 했었었죠. 요즘에는 이제 볼넷이 조금 많아진다거나 삼진의 기세도 약간은 줄은 모습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화한 이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율상으로 이 친구가 가장 좋았던 22년, 23년 이때보다는 조금 안 좋은 시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뭐 스트라이더 팀 자체가 애틀랜타가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못하잖아요. 일단 뭐 선발이 아예 싹 다 나가리가 됐고 내일은 뭐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는 오피스가 아주 뭐 죽어버린다 이런 것들도 있던데 반대로 미러키는 그 이제 애틀랜타와의 이제 지지난 경기 때 3안타밖에 못 쳤지만 그 경기를 이겼고 어디 경기도 그냥 무난하게 또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니까 나는 아무리 선발이 스트라이더 퀸타나 이런 구도여서 미러키가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등인데 역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미러키가 체급이 더 높아 보여. 뭐 지지난번 경기에서 빠다가 살짝 죽긴 했지만 여전히 OPS는 굉장히 상승한 상태에 있고요. 더구나 원준 경기도 11승 1패 진행 중입니다. 6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물론 퀸타나가 애틀랜타한테 살짝 약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2022년 이후거든요. 이때는 애틀랜타가 굉장히 강했었고 퀸타나는 살짝 이제 좀 커리어 내리막을 걷다가 부활했던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서도 퀸타나가 애틀랜타는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20타석 동안 327 정도로 고전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제가 지난번 경기에도 그냥 퀸타나 경기를 그냥 이거는 미러키 현재 체급이 너무 높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난하게 승리한다고 봤거든요. 잘 해주더라고. 전 이거는 생각보다 선발 투수의 차이가 이런 배당만큼 높지는 않다고 보고 양 팀의 지금 분위기 차이라든지 체급은 미러키가 훨씬 높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미러키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크게 없는 것 같아. 자, 다음으로 애리조나 샌디에고입니다. 데스클라파니랑 코르테스가 붙어요. 자, 둘 다 선발 투수는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죠. 데스클라파니도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짝 나왔다가 애리조나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올 시즌에 그냥 등판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불펜으로 나온다든지 뭐 땜빵으로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선발로 몇 번 나왔었어요. 지난 뭐 어스렉스전에서는 2.1이닝 만에 뭐 사실점 하면서 안 좋은 면모 보여주기도 하고 얘도 이제 전성기가 한 5, 6년 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코르테스도 이제 부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전성기는 한 2, 3년 전 그때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좀 마이너리그 이런 좀 등판 같은 거 보니까 코르테스가 4경기 동안 뭐 1.00으로 괜찮은 게임들을 조금 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한 5.2이닝까지 먹기도 하고 내일은 아마 한 89가량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데스클라파니보다는 코르테스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얘는 데스클라파니는 진짜 잘했던 적도 있기는 해요. 좋은 날에는 2이닝도 먹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전이야. 지금은 한 5, 6년 전이니까. 지금은 경쟁력이 사실 별로 없다시피 하다고 보이고 코르테스는 뭐 부상에서 복귀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이너리그 성적 괜찮았으니까. 그리고 애리조나가 사실 빠따가 조금 올라와가지고 제가 어제도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애리조나 어제 역배 봤거든요. 라인넷은 등판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샌디에고가 빠따적으로 더 그냥 싹싹 먹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선발도 그냥 저는 샌디에고가 조금 앞서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둘 다 이렇게 불펜들을 상당히 많이 썼다. 이런 것들 보면 아마 선발 투수도 왁구상으로는 조금 뭐 처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샌디에고 승리나 오바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싶은데 자신감이 많지는 않은 경기네요. 이것도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게 거의 없던 애들이 나오는 거니까.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애틀 대 화싹 경기입니다. 커비랑 캐논이 붙네요. 내가 어제 경기에서 브라이언 우등판인데 화싹에서 데이비스 마틴이 나오길래 브라이언 우가 지금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6이닝 이상을 먹고 있어요. 어제 경기는 7이닝을 아주 단단하게 막아줬거든요. 내가 그런데도 시애틀이 요즘에 빠따가 살짝 죽은 것 같아갖고 화싹이 데이비 마틴이면은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마틴의 좀 화싹에 프렌을 봤는데 무난하게 시애틀이 뭐 잡아먹더라고요. 홈런도 3방이나 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시애틀이 아까도 잠깐 봤지만 와일드카드 레이스 상으로 아메리칸 리그 전체 2등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시애틀도 지금 한 경기가 되게 중요해요. 상대는 화싹이다. 아메리칸 리그 꼴찌 팀이죠. 이런 정도의 격차가 있다 보니 두 팀이 거의 뭐 20승가량 차이가 나기도 하고 물론 캐논도 좋은 날에는 막 7이닝 8이닝 먹어주고 그러는데요. 얘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좋은 날에도 커비의 이런 고점보다는 조금 낮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선발 경쟁력은 커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커비도 사실 이제 올 시즌에 보면은
지금 벌써 72이닝만에 볼넷이 18개거든요. 작년에는 190이닝 동안 볼넷이 23개, 그 전 시즌은 190이닝에 볼넷이 19개였는데 올해는 확실히 이런 비율상으로 볼넷의 이런 지표들이 좋지가 못하다. 피홈런도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커비가 이제 부상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시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슬슬 뭐 회복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시애틀이 좋은 선택지인 것 같긴 하다. 뭐 배당을 얼마 안 따라오지만은 뭐 시애틀의 승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무난하게 딱히 화살기 건덕지가 별로 없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